this is not an extreme enough range, and most likely trying to time reversals here, we're not going to get enough volatility to make profit. As you probably already know, as an active trader, we crave volatility, but of course we need to manage risk. And our job is to try to make an accurate prediction about what the price is going to do next. So we don't want to get in and just have very small moves. We'll lose money on the spread and on slippage. We need to see sizable moves. And so only focusing on trading reversals when the RSI is up at these extreme levels can help with that strategy. 이 사람은 워리어 트레이딩이라는 투자 교육 플랫폼의 대표인 로스 카메론입니다. 로스가 투자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건 2017년에 진행한 한 투자 챌린지 때문이었는데요. 이 챌린지에서 로스는 583달러로 시작해 34일 만에 10만 달러를 달성하고 1년이 지난 후엔 무려 100만 달러, 한화로 15억이라는 거금을 벌어들이며 챌린지를 끝마쳤습니다. 로스가 1년 동안 진행한 모든 포지션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했더니 실제 투자를 진행한 일수는 80일이 채 되지 않아 다들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일로 로스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현재는 구독자 수만 191만 명인 대형 채널로 성장했고 그의 유료 강의를 들으려면 597달러라는 거금을 투자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신 결제하고 로스의 핵심 전략들을 쏙쏙 빼왔으니 오늘도 여러분은 편하게 맥주 드시면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년 만에 100만 달러를 만든 로스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백남입니다. 오늘은 로스 카메론의 매매 전략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매매 전략의 핵심은 RSI를 기반으로 한 리버스 전략, 즉 역추세 전략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로스는 이 전략 외에도 많은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전략이 바로 로스가 소액 계좌 챌린지를 진행할 때 중점적으로 사용한 전략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매매 전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로스가 왜 RSI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죠. 한국말로 직역하면 상대 강도 지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상대적인 힘의 강도를 파악해서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RSI가 어떻게 생긴 지표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저는 트레이딩뷰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RSI를 띄워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에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지표라고 적혀있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누르고 영어로 RSI를 검색하시면 상대 강도 지수라는 항목이 보이죠? 이걸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구간이랑 보라색 선과 노란색 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RSI에 있는 보라색 선부터 볼까요? 보라색 선이니까 여기 보라색 글씨로 나와 있는 이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RSI 선이에요. RSI는 일봉 차트에서 14일 동안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럼 오늘 종가에서 어제 종가를 빼게 되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상승폭이라고 할게요.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높으면 상승폭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오늘 종가가 어제 종가보다 낮다면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 하락폭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 어제 오늘의 종가가 동일하다면 그거는 0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온 상승폭, 하락폭 0을 가지고 14일 동안의 평균치를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치를 계산할 때 최근 움직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 웰스 와이더의 이동평균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이 존 웰스 와이더가 누구냐면은 RSI를 만든 사람이에요. 존 웰스가 처음 RSI를 고안했을 때 처음에는 단순 이동 평균 SMA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SMA로 RSI를 만드니까 선이 너무 딱딱하게 움직여서 신호가 느리더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지수 이동 평균 EMA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EMA도 최근 가격에 가중치를 둔 이평선이잖아요. 근데 EMA를 사용하니까 이번엔 너무 민감해서 RSI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존 웰스는 SMA와 EMA의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최근 가격의 반영 비율을 조절한 존 웰스만의 이동평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존 웰스 이동평균의 수식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알고 갈 필요는 없으니까 SMA도 EMA도 아닌 다른 이동평균인데 최근 가격에 좀 더 비중을 뒀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상승폭과 하락폭의 평균을 냈죠. 이 평균을 가지고 상승 비율과 하락 비율을 계산했어요. 이 비율들이 다시 0에서 100 사이의 수로 치환됐는데 상승 비율이 올라가면 RSI의 수치가 오르고 하락 비율이 올라가면 RSI의 수치가 떨어지게 만든 게 바로 이 RSI 선이라는 거예요. 얘기는 길게 했는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최근 14일 동안 상승이 우세한지 하락이 우세한지 0에서 100 사이로 표현한 값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RSI 선의 수치를 다시 14일 평균 낸 값이 노란색 선, 바로 시그널 선이고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RSI를 사용할 때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RSI가 가격의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매도권에 접어들면 매수를 진행하시고 과매수권에 접어들면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해 드릴게요. RSI는 가격의 방향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닙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상승 쪽이 우세한지 아니면 하락 쪽이 우세한지 그 모멘텀을 나타내는 지표인 거예요. 근데 차트랑 지표랑 같이 보면 얼추 움직이는 모양새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여기 있는 RSI 선을 계산할 때 평균 상승폭과 하락폭을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RSI가 여기서 이만큼 올랐다라는 말은 최근 양봉의 크기나 빈도가 올라갔으니까 RSI의 선도 같이 올라간다는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은 시장이 조금씩 위쪽으로 움직이니까 RSI 선도 자연스럽게 위쪽을 가리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화면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돌려서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점점 펌핑받고 올라간 후에 상승 추세가 그래도 엇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RSI 선의 수치는 갑자기 50m로 훅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최근에 가격이 위쪽을 향해 가다가 그 힘이 약해져서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니까 RSI 입장에서는 상승폭이 빠져서 완만해져서 힘이 빠진다. 그래서 RSI 선의 수치가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국 RSI는 가격의 방향과 유사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는 도구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로스는 RSI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Focusing first on RSI, we have the RSI that moved up, and now the RSI is moving down, which means you actually have a divergence because the RSI is moving down here while the price moves back up. Whenever that happens, I pay extra close attention, and I take the signal from the RSI that this is more likely to be a false breakout. The second indicator that is helping reaffirm that position is the fact that the MACD has crossed over right here at this line. 로스는 RSI의 거짓 신호를 선별해내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RSI의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RSI 선과 시그널 선의 설정값을 변경해서 추세형 RSI 곡선을 만든 거였죠. 기존에 있는 RSI 선보다 느리게 반응하는 로스의 RSI 선은 추세 추종과 반전 타이밍을 잡아내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반전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로스는 과열 구간이 아닌 중심선인 50에서 크로스될 때를 1차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회색 선으로 표시되는 RSI 선이 중심선을 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표시가 발생하고 다시 이탈하게 되면은 노란색 표시가 발생하는데 스무딩된 RSI의 시그널 선이 단기적인 추세 변화를 예측해주기 때문에 배경이 먼저 바뀌면서 RSI 선의 움직임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CD의 크로스오버 전략을 같이 사용해서 2차 판단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렇게 평균치를 벗어난 곳에서 MACD와 시그널선의 교차가 발생할 때 리버전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표상에선 빨간색 동그라미와 초록색 동그라미로 나타나면서 차트 위에도 해당되는 캔들에 이렇게 박스 형태로 표시되니까 직접 백테스트를
전략을 진행하기에도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는 로스의 전략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로스는 사용자의 레벨에 맞게 초보자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나눠서 매매 전략을 설명해줬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초보자용 전략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카메론의 초보자용 RSI 반전 전략 사용법은 반전 신호를 이었을 때 나타나는 가격의 움직임과 반전되는 구간을 이용한 전략입니다. 제가 쉽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기준이 되는 지점은 바로 리버전 시그널입니다. 초록색 리버전, 빨간색 리버전, 초보자용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강한 반전 시그널이 발생한 후에 해당 추세를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추세 반전으로 들어가야 할지 기준점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요. 자, 지금 여기서 초록색 리버전 시그널이 발생했죠. 그럼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리버전 시그널이 발생한 다음에 나타나는 파란색 박스들과 노란색 박스들을 각각 이어서 하나의 선들을 만들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파란색 박스에 발생한 캔들은 고점으로 이어야 하고 노란색 박스에 나타난 캔들은 저점으로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캔들의 고점과 저점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차트 왼쪽에 있는 이 자석 모양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캔들에 가서 딱 붙게 되니까 꼭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시그널에 선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연결한 두 개의 선이 밴드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밴드에서 가격이 벗어난 구간을 이용한 매매를 진행할 거라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지금부터는 집중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진한 시그널만 이어놓으면 진입은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은 추세선이 아닌 빛이라고 적힌 선으로 다시 그어줄 겁니다. 빛이라고 적혀있는 선은 두 개의 지점을 이을 때 오른쪽으로 선이 쭉 뻗어져 나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들을 이용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에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방 시그널 발생한 다음에 캔들이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말려 올라왔죠. 근데 캔들의 종가를 보시면 밴드를 이탈하지 못하고 윗구간에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상향 돌파 시그널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항을 맞은 다음에 캔들의 몸통이 다시 하단 라인을 이탈했을 때 이 하방 추세가 아래쪽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추세 방향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 가장 최근 시그널이 하방 추세니까 여기선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해줘야겠죠. 이때 손절가는 밴드의 상단 라인인 이곳으로 잡아두고 목표가는 손익비 1대2 구간으로 세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지켜볼게요. 자,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을 했으니까 포지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하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말려 올라갔을 때 이번엔 하단 라인에 부딪혀서 다시 내려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위쪽에 있는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은 지지 저항의 역할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들을 이탈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포지션 대략 3시간 정도 제가 보유를 했는데 이 전략의 목적성 자체가 단타나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에 적합하다 보니까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는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포지션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상승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을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상승 시그널이 발생해서 선을 새로 그어줬더니 이번에는 두 선의 꼬임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이번에는 역추세로 움직이는 전략을 사용할 차례라는 거예요. 역추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 추종보다 더 간단한데 캔들이 상단 라인을 터치했을 때 매도하는 걸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때 손절 라인을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도 되지만 로스는 오히려 역추세 전략을 할 때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서 다시 추세가 이어질 때 빠르게 끊어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발생한 캔들부터 직점 저점까지의 거리 그 절반 정도를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절반쯤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되니까 이 눌림목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삼으시는 것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손절 라인을 정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캔들이 상단선을 터치해주면서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포지션은 6시간 정도 가지고 있었네요. 이 전략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점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는 이쯤에서 매도를 했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저점 라인까지 끌고 간 다음에 팔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경색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굳이 그러셔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배경색 바뀔 때까지 기다리실 거면은 이 하단 라인에 계속해서 저항
맞아주고 내려가는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저항 라인이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판 가격이랑 그렇게 진배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다가 저항 맞으면 더 보유하고 계셔도 되고, 만약에 저항을 못 받고 뚫고 올라갈 것 같다 하시면 그때 판매를 진행하셔도 되고요. 여기선 각자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번 매매 같은 경우에는 손익비가 2.44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다음에 또 하방 시그널이 발생하면 이 선을 바꿔주면서 밴드가 꼬였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방금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로스의 초보자용 전략은 차트를 해석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뭐 여기에 캔들 패턴 그리고 아래에 있는 RSI 선을 같이 활용하는 전략이 전문가용 전략인데, 이 전문가용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활용한 로스 리버전 RSI 지표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용 방법 먼저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 형태로 보내드릴 거예요. 받은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트레이딩뷰 하단에 파일 에디터라고 탭이 있거든요. 여기를 누르시고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스크립트 관리,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제가 보내드린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끝이에요. 제가 요즘 시간이 많이 없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선착순으로 딱 1000명까지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지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